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심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일하시느라 육아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좀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제가 공부한 내용 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강원랜드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향후에 카지노 산업이나 이런 주가나 이익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예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주 얘기할 때 일단 말씀을 안 드렸지만 관심이 있게 좀 보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고,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뭔가 스포츠나 레저를 향유할 때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부추기고 조금 가속화시킬 거라는 아이디어로 좀 접근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지노라는 스포츠에 좀 접근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데관광이나 이런 거 대신 내국인 중심의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좀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4Q 관련된 신한 리포트를 보면 좋은 점 3가지, 아쉬운 점 1가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감소에도 매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 영업시간 감소는 기본적으로 작년 12월에 20시간이 되던 걸 12시간으로 코로나 오미크론이 심해지면서 영업시간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3Q 대비해서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성기 때 저희가 분기 대비해서 한 80명 정도가 들었던 게 정상적인 수준인데, 아직은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3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좀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일 제한 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항상 3,500명 이상 좀 방문하면서 기존 제한 인원 대비해서 강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컨센을 하회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44억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200억이 나왔고,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컨센을 하회한 이유로 비용 통제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공기업 특성에 기인한 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 19년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좀 지급이 됐고, 결국에는 공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맞는 비용 통제가 되지 않아서 컨센 하회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3만원 정도로 신한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5%에서 20% 수준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6,000원, 39,000원 이렇게 있어서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강원랜드 분기별 일매출을 보면 지금 일매출을 기준이 전성기 때 보면은 한 45억 정도 좀 나오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4Q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50%, 한 55% 정도를 회복한 걸로 일매출은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근데 방문객을 보면은 전성기 때 지금 분기당 80만 명 하던 게 4Q에는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7%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매출액은 보시면 55% 정도 회복했는데 방문객 수는 37% 정도 회복했다. 결국에는 P는 조금 더 회복을 많이 했고 Q는 어느 정도 회복을 여기에는 못 따라왔다. 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강원랜드를 올해 전망하는데 굉장히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현금이 2천억 정도 넘게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홀드율 같은 경우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고객의 베팅액 중에서 강원랜드가 취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고객들이 이런 돈이겠죠 기본적으로. 홀드율이 높게 유지되면 좋은 거고, 낮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 대비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14년부터 쭉 올라가서 약간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PR 같은 경우에도 19배에서 21배 수준으로 형성이 됐던 건데, 현재는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크게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 아이디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강원랜드를 기본적으로 좋게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뭔가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거 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CPI를 보면 2000년 초반에 저점을 찍고 지금 급속한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물론 농산물 가격, 오일 가격 이런 데서 발생하지만 저희가 놀이를 향유하는 그런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200%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에 기인하냐고 보면은 별풍선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이 별풍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프리카 TV의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19년 1월 달에 별풍선을 최대한 많이 쏜 사람의 개수를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1월 달에 13억 정도의 별풍선을 쐈으면 아프리카 TV 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21년 1월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39억이 됐습니다. 3배거든요. 이 별풍선에서도 물론 여기 안에도 물론 스트레스 관련된 보복 소비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고객들의 자산 증가나 이런 부분에 기인한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지노 베팅 금액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카지노 베팅 금액이 예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미국 카지노 실적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문객은 코로나 대비해서 절반만 회복됐다. 방문객 수가 절반인데 Q 곱하기 P인 시장 규모가 급반등했다는 것은 인당 스pen딩이 급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강원랜드에도 당연히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상 스트레스와 도박 중독의 성향 관계는 유효하게 예측되었다. 결국에는 일상 스트레스가 늘어날수록 도박 성향, 중독이나 이런 성향들은 늘어난다고 학술적으로도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강원랜드 베팅액을 보니까 강원랜드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베팅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1인당 드롭백 베팅 금액이 보시면 200만 원 200만 원 이 수준이었는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1인당 드롭 앱이 500만 원, 400만 원 중반, 400 초반. 물론 삭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보시더라도 18년 대비해서는 베팅 금액들이 엄청나게 좀 늘어난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고객들 역시 베팅 금액을 극단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과 뭔가 스트레스로 인한 보복 소비와 연관성이 높다고 본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숫자를 봤지만 방문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 대비해서 한 40%, 30% 후반 40% 정도 회복을 못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 경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명 정도로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19년 2배이익에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19년도 순이익이 3,347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19년 대비해서도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우려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매출 총량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 매출 캡을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는데 17년도 보면 1.4조 정도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영업을 잘한들 매출 상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혹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매출 총량제 관련 내용도 좀 살펴봤습니다. 매출 총량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GDP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GDP 대비해서 사행성 스포츠에 어느 정도 금액을 뭉탱이로 띄워놓고 그거를 경마나 토토, 카지노 등에 분배하는 형태로 매출 총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를 좀 보면
한국 경제가 GDP가 4% 정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는 매출 총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고요. 보시는 대로 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역성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0.9%. 하지만 21년도에 4% 정도 성장을 하면서 20년도에 1631조 정도 되는 GDP가 21년도에는 1696조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매출 총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카지노 강원랜드 매출 총량제 있으나 마나.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5,534억 원의 매출 총량을 위반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받은 불이익이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32억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했다 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겨도 결국에는 벌금 차원의 금액이 5천억 원 위반했는데 32억? 이러면 정말 이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 매출 총량제가 매출액을 제한을 크게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본 이후에 이걸 보니까 실제 매출 총량액하고 실제 영업 매출을 보니까 보시면 15년에도 1.39조였는데 1.5조를 했고 16년에는 물론 좀 하회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회가 아니군요. 1.4조였는데 1.6조를 했고 보시면 버젓이 사실 매출 총량을 몇 천억씩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출 총량과 실제 영업 매출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오버했을 때 받는 불이익 내용을 보니까 이 매출 총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강원랜드에 그렇게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뉴스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10년 만에 카지노 영업장 허가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행성 스포츠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2017년 말 문체부는 3년간 카지노 라이선을 연장하면서 테이블 20개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동시에 명령한 바 있는데 규제를 좀 강화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문체부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을 풀었고 그게 10년 만에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이 허가되었다. 결국에는 이게 캐파를 눌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결국 여기도 나왔지만 규제는 방향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5년간 강화됐던 규제가 2020년을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되었다는 점을 향후 기대감을 높인다. 라는 점이 이런 방향성이 규제 방향성이 좀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좀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기대와 가능성 측면인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적극적인 증세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제약세, 결국 담배나 카지노 이게 가장 쉬운 증세의 방법인데 이런 쪽에서 증세를 이루게 하고 결국 이 증세 기조는 결국에는 매출 총량을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든 초기 정부 초기에도 허니문 효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은 법인세 이런 부분을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런 제약세 관련해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출 총량 이런 부분을 열어줄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부 초기에 지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서 매출 총량 확대나 규제 완화를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16년부터 19년까지 990원의 배당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자로 영업이익이 돌아서고 하면 배당을 재개하게 되면 990원 수준이 현재는 한 3.7%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주가의 레벨업 플러스 배당까지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보시면 주가가 보시면 좀 이게 지워졌는데 16년도에 43,000원을 찍었었어요. 43,000원. 43,000원 정도 찍어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로 가면 전고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6년도에 43,000원 정도 했고 이때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지금 주가가 27,000원 정도인데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해는 좀 편안하게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믿고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다만 좀 리스크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해외여행이 코로나 수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해외여행 관련된 사항을 좀 봤어요. 보면 입출국자 수를 좀 봤거든요. 보면은 이게 2021년 1월부터 얘기인데 쭉 좀 늘어나고 있고, 출국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해외여행 관련된 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가장 억눌려 있던 욕구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80만 명씩 나가던 게 지금 한 8만 명, 10만 명 요 수준이라서 아직은 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그러면 22년은 해외여행 수요가 얼마나 나올까 좀 전망을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저랑 가장 가까운 휴먼 인덱스를 한번 좀 활용을 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조심성이 굉장히 좀 많으신 편이라서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내년에 한번 고민해보겠다. 올해 일단 제주도다. 뭐 예약 뭐 하고 있더라고요. 펜션도 하고. 제 뭐 가까운 분이라 제가 좀 아는데. 두 번째는 여행 종사자한테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22년에 19년 수요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26%고 23년 이후는 74%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회복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셨더라고요. 보면은 26%는 올해 회복할 거라고 하셨고, 73%는 23년 이후인데, 그 중에 37%가 2023년, 그리고 27%가 24년, 그리고 9%가 25년 이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22년도에 19년 수준의 수요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써 안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해외여행이 카지노 수요에 크게 위험 요소가 올해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팩트 위주로 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주주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이분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좋은 이유만 좀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존버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존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존버는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도 만약에 강원랜드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런 제 생각들을 좀 들어보시고 수긍할 만하다 하시면 끝까지 한번 수익을 좀 늘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강원랜드에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그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실 게, 저도 주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형님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주말 좀 편히 쉬시고, 아무쪼록 육아도 하시면서 그 와중에 작은 시간이라도 본인 시간, 휴식 시간, 주식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